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의 영상은 전자책스러운 건 아닙니다. 전자책스러운 거는 멤버십 영상에 있어요. 그냥 쓰면 바로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사양 잡스 채널은 그런 게 원래 취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 지금 써먹으면 효과가 있고, 많이 알려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로직이 바뀌면 근본적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사양 잡스 채널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는 거는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SEO하고 가독성이 좋게 쓰는 거는 제 채널은 기본입니다. 제 이전 영상들에 보면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독성 높이고, 특히 구글 SEO 이제 많이 하셔서 몸에 배셨죠? 자동으로 되실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글을 정말 잘 쓰라는 말은 뭐냐면, 설득력 있게 쓰라는 말은 좀 추상적이죠. 사실은 누가 뭐 글 잘 못 쓰고 싶어서 못 쓰나요? 말 못하고 싶어서 못 하나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 또는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는 분들은 광고주는 아니지만 광고주가 좋아하는 글을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시야만 가지면 안 돼요. 나만 돈 벌려고, 나 티스토리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만 궁리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근원인 광고주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WWDC 2021이 있었잖아요. 애플 개발자들을 위한 포럼이었는데, 이거 지금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뭐냐면, 물론 유행이라 그런 거지만, 이번 2021 WWDC 실망이다, 바뀐 거 없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번에 뭘 기대했냐면, 저도 그랬지만 맥북 신형 M2나 M1X가 달린 신형이 나오거나, 혹은 파이널 컷 프로를 M1 칩이 달린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 말 나온 적도 없어요. 누가 루머로 퍼뜨렸지만 그냥 기대한 겁니다. 누가 좋아해서 기대한 걸까요? 우리 같은 소비자. 아이패드 신형을 샀는데 이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내가 활용하려면 파이널 컷 프로가 돌아가게끔 해주면 좋겠다 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맥북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파이널 컷 프로이기도 해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아이패드에서 그게 돌아가면 맥북을 살까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팀쿡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연구진과 임원들이요, 그 생각 못할까요? 파이널 컷 프로를 M1 칩이니까 쓰게 해줘도 그 사람들이 맥북을 사줄 거야 라고 희망회로를 돌리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아는 거를 그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WWDC가 실망이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한쪽 입장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돈을 벌 줄 아는 사고방식은 아닌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계속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가독성이랑 구글 SEO 구조는 이제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당연한 걸 출발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광고주를 위한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슈글을 막 쓰고 중간에 광고주들이 배치했던 키워드만 몰래 넣어가지고 광고를 송출시켜서 수익을 내는 거는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아닐 뿐 아니라 광고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싫어하는 글이고, 구글 에지가 싫어하는 글이고, 애드센스가 싫어하는 글이에요. 이런 글을 자꾸 쓰시면 CPC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 포스팅이나 블로그의 CPC 단가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광고주가 돈을 안 쓰게 돼요. 저도 그렇지만 이상한 키워드에 광고비 많이 나가면 돈 안 넣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주가 좋아하는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야 될 그 첫 번째는, 오늘 물론 이슈글은 제가 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슈글 나름대로의 수익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글 잘 쓰는 거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슈글은 제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와 관련 없는 글은 글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글은 사람들이 정보성 글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광고를 클릭해서 전환이 일어나게끔 하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트북 추천, 노트북 몇 가지 알려줍니다. 맥북도 있고요.
그램도 있고 갤럭시북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노트북 추천이고 노트북이 뭐가 좋고 해서 그 중에 3가지가 유명한 게 있는데 맥북이 가성비 제일 좋고 뭐 그램, 갤럭시 이런 게 있다. 본인이 원하는 거 사게끔 해주는 거 이런 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수입니다. 하수.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냥 귀찮아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노트북을 팔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요 목적이긴 해요. 이때 우리가 이 노트북으로 메인 키워드를 잡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사용해야만 되는 환경이 있죠. 그걸 언급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회의를 많이 하죠. 저도 줌으로 회의를 많이 하는데 줌과 관련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줌.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맥북을 파이널 컷 프로 때문에 쓰시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상 편집이 주요 주제입니다. 파이널 컷으로 하시면 안 돼요. 파이널 컷으로 뭔가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맥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영상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볼만한 글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상 편집은 크게 2가지로 나눠요. 무료 프로그램, 유료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무료는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니까 대충 써주시고요. 유료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선택하게 할 거냐 이겁니다. 집에 대부분 윈도우 노트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노트북이 있는 분에게 이런 식으로 팔면 못 팔아요. 프리미어 프로를 쓰기 위해서 윈도우 노트북을 사시라 이러면 안 되고, 프리미어 프로랑 파이널 컷 프로가 있는데 이 중에 영상을 처음 접하는 분에게 더 쉽고 효과를 쉽게 줄 수 있는, 또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끝판왕은 파이널 컷 프로다 라고 하고 이것의 장점을 쭉 나열합니다. 그 내용이 심지어 예전에는 이 파이널 컷 프로는 맥북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맥북이 너무 비쌌다, 말도 안 되게 비싼다, 프로그램 편집을 하려면 300만원 가까이 하는 맥북 프로를 사야만 편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최고급 4K나 8K는 못 돌렸다. 그래서 접근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 M1 맥북이 나오면서 100만원 초반대에 파이널 컷 프로를 아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은근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알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편집 전문가는 아닐 거고요.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무료 프로그램도 생각했다가 이제 유료는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프리미어는 여전히 성능이 좋아야 돌릴 수 있고 파이널 컷 프로가 이전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심지어 100만원짜리 맥북으로 잘 돌릴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맥북 에어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맥북 에어 소개한 적 있었잖아요. 앞광고라고 하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 막 달아드렸잖아요. 많이들 사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사시고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아닌데 쿠팡 파트너스 전문가인 여러분이 제 쿠팡 파트너스를 계속 사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노트북 추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구를 추천하면서 맥북을 추천드렸어요. 이런 방식이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맥북이니까요. 쿠팡 파트너스 글을 쓰는 거랑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글을 쓰시면 조회수가 많지 않아도 전환율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쿠팡 파트너스 전환율 얼마나 나오시나요? 제가 자동 프로그램 얘기도 할 거예요. 이제 곧 할 건데 프로그램 돌리시는 분들은 1% 미만으로 나오실 거고요. 글을 직접 쓰시는 분들은 한 10%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노트북 생각이 없고 영상 편집 생각만 있던 사람에게 던져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전환율이 50%도 나옵니다. 조회수가 10개만 나와도 판매량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항상 광고주를 위한 글을 쓰셔야 됩니다. 화상회의 마찬가지예요. 화상회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에 구글 미팅도 있고 또 페이스타임도 있죠. 웨일 브라우저에서도 미팅이 되더라고요. 다양한 미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웨일 미팅은 잘 모르죠. 제껴야 되고요. 구글 미팅도 사실은 잘 안 씁니다. 이상하게도. 이건 우리가 구글 웨비나 할 때만 쓰는 거고, 페이스타임은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뭘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광고도 해야 되고. 맥북이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이 애플의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성능이나 마이크 성능, 스피커 성능들이 모든 제품이 다 거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추가로 뭘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제끼고 요 3가지는 쓸 수 없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면 줌 하죠. 줌을 하셔야 돼요. 줌이요. 저는 자주 써서 좀 아는데 처음엔 되게 사용법을 어려워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30대 정도 되는 이제 아이들 어머니 있죠. 학부모 분들도 줌으로 애들 수업하는 걸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학교를 많이 가지만 아직도 이 화상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게 만나고. 줌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줌은 문제가 뭘까요? 줌은 아무 기계나 다 돼요. 윈도우도 되고 안드로이드도 되고 애플도 되고 뭐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는 대신에 아주 싸구려 기계들도 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화질이 아주 안 좋다고 여겨지거나 음질이 아주 안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안 좋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팔아먹을 수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노트북, 그리고 마이크, 웹캠, 이걸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과 관련된 얘기가 주요 키워드인데 내용 중에 조금만 돈을 들여서 마이크나 웹캠을 사면 훨씬 원활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거죠. 노트북은요, 이건 또 맥북 얘기하는 건데 마이크랑 웹캠도 따로 사면 아무리 못해도 한 20만원 들거든요. 마이크가 워낙 비싸가지고. 그러느니 노트북을 맥북으로 바꾸면 다 해결된다, 오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특히 쿠팡 파트너스 할 때 이 위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냉장고 추천, 맥북 추천, 건조기 추천, 스피커 추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IT 소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브랜딩이 돼 있는 분들 있죠. 쉽게 말하면 애플이나 삼성이나 LG에서 대부분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도 하지만 우리처럼 브랜딩이 안 돼 있는 일반 블로거들은 이런 방식으로 정보성을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글을 잘 쓰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애드센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애드센스에 있는 차단 관리를 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쓰시고 나서요, 그냥 왜 이렇게 단가가 낮지? 왜 이렇게 수입이 적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쓰는 글이 적어도 광고주들이 구글 에지에다가 광고를 하는 키워드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셔가지고요, 내가 지금 글을 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광고가 없다고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글은 언제나 쓰셔야 됩니다. 글을 쓰셔야, 제가 전에도 그냥 10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이 많이 쌓여야 그 중에 돈이 잘 되는 키워드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르느라 글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글을 정말 잘 쓰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을 쓰시고 키워드를 내가 쓰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최소한 구글 애드센서 광고 심사센터에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쓰는 키워드와 관련된 광고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광고가 안 붙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거랑 전혀 관련 없는 광고주가 광고를 낼 때 제 거는 그냥 아무데나 다 실어주세요, 그런 광고 있어요. 아무데나 실으니까 당연히 CPC가 낮게 책정하겠죠. 그런 광고만 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트리스 글을 씁니다. 써볼까요? 매트리스 관련된 광고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으면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쓰실 때 이 매트리스 안에 들어가서 이 매트리스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쓰시면 되겠죠. 이건 예를 든 거니까 꼭 매트리스를 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광고주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캠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름 휴가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다가 캠핑용품 언급하시면 되겠죠. 캠핑 관련된 광고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급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면 제습기, 건조기 광고가 붙을 거예요. 애드센스 글을 쓰실 때는 장마철 얘기를 하면서 장마철에 주의해야 될 점들,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막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뭐 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쫙 설득력 있게 글을 쓰시다가 이렇게 관리하면 돈은 안 들이고도 집을 뽀송하게 관리하게 할 수 있고 건조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내가 건조기를 사봤더니 이게 한 200만원 들여서 사도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 이런 걸 쭉 풀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이제 취지에 대한 내용, 원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좀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정확히 못 쓰겠다고 해서 글을 안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글을 쓰십시오. 글은 계속 쓰면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고민 없이 글만 계속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1000개가 돼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글은 계속 쓰시되 고민하면서 글을 쓰시고 완벽하게만 쓰려고 하지는 마시되 항상 고민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